9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자가 논란과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메인 화면에 뜬 데 대해 보좌관과의 문자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건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로스데이는 윤영찬 의원 문자 논란과 법적 쟁점에 대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제와 어제 지난 이틀 사이 경과와 윤영찬 의원의 5년 전 발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대외이사 시절 국회 교문위와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국회 의사록을 찾아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휴대폰 화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윤 의원의 보좌관이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 화면 사진을 보내며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문자를 보내오자 윤영찬 의원이 곧장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고 단문을 보냅니다. 이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를 찍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을 관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윤영찬 의원이 이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쏟아지자 윤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먼저 지난 7일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카카오의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했는데 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주 원내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기사가 떴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내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 의견을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르게 취급했으니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일단 윤 의원의 발언으로 미뤄 한 가지 확실한 건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포털 사이트를 모니터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5년 전인 지난 2015년 10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네이버 대외이사 자격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찬 의원은 포털의 기사 배열 심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7일 당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회의록입니다. 새정치국민연합 유은혜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포털사이트에 기사 배치와 관련해 시정권고 조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영찬 의원은 곧바로 언론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사라는 것들이 어떻게 배열되는 부분들이 그 배열에 대한 심의를 중재위라든지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봤을 경우에 사실은 배열 하나하나가 언론사 기사에 대한 심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당시 윤영찬 의원의 답변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모니터하며 내 의견을 포털에 전달할 수 있다는 그제 과방위 전체 회의 발언과는 결이 사뭇 다릅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의 네이버와 다음 모두 새누리당과 정부 관련 콘텐츠에 부정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포털이 뉴스 인터넷 플랫폼 편집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아니면 비판적이다, 긍정적이다에 대해서 제목을 통해 판단하는 방식이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시 윤영찬 의원의 답변입니다. 포털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겁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연합 김태년 의원이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를 지적하며 포털 뉴스들이 다 불공정하고 편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묻자 윤영찬 의원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이를 부인했습니다. 포털은 기본적으로 기업이고 포털도 시장을 보고 간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한쪽으로 정책 편향을 보일 경우에 정치적으로 다른 반쪽의 이용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가 닥치는 거고 저희가 그런 편향적 편집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당시 윤영찬 의원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전 네이버 대회이사에서 집권여당 문광희 위원으로 입장이 바뀌자 기사 한 건을 가지고 카카오 너무하네 라면서 들어오라 마라 하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교문위 국감에 앞서 2015년 9월 7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찬 의원은 포털의 여론 독과점과 이른바 어뷰징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한 바 있습니다. 포털을 적극 엄호했던 5년 전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인 윤영찬 의원은 야당의 비난이 쇄도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질책하자 같은 날 오후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라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그러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여야 대표 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다. 제가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 편입 알고리즘의 객관성의 공정성이었다고 적어 포털 뉴스 배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기사 배열을 문제 삼아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폰 문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윤 의원의 직권남용,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강요죄 등이 성립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하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자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어제 오후 성명을 내고 문자를 보낸 윤 의원이 같은 날 카카오 고위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시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의 전화를 받은 카카오 임원이 실제 국회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위는 윤영찬 의원을 여론조작의 총책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과방위에서 즉각 배제하고 국회 윤리위와 검찰에 고발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단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영찬 의원은 실제로 강요죄가 성립할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윤 의원이 카카오 임원에 실제로 전화를 걸었다 해도 이를 강요죄, 이른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요죄가 성립이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강요죄가 성립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강요 미수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지만 어렵지 않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임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용건이 있으니 국회로 들어와서 좀 보자 정도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뭐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강요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시키는 거예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때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아직 그런 건 없잖아요. 직권남용죄 성립도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윤 의원이 포털을 관장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니만큼 직권남용의 전제인 카카오에 대한 직권은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권남용죄 역시 직권을 남용해 상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설사 윤 의원이 전화를 걸어 기사 배열이 왜 그러냐고 직접적으로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결국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어야 한마디로 기수가 됐을 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책임은 변론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기사 배열을 바꾸라고 말했다 해도 인공지능 AI가 기사 배열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애초 이뤄질 수 없는 일을 지시한 이른바 불능미수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바꾸라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이거는 기계가 결정하는 거지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AI의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기사 편집이나 기사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업무방해죄의 불능미수가 되는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없다. 다만 윤 의원이 AI의 기사 배열 알고리즘 자체를 여당에 유리하게 바꾸라는 식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면 강요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황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윤영철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는 문자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라는 말은 사실상 굉장히 부적절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절대로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태출 의원은 포털 사이트 뉴스 편집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며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대표 임직원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선 리포트 말미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포털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정청탁 방지법을 어제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조계에선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포털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영찬 의원이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 라고 일단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선 여야 대표 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다라며 제가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포털 기사 노출의 형평성과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에서 10년 가까이 뉴스 편집과 대관 업무를 담당하며 부사장까지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정권이 출범하면서 청와대로 들어가 현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런 경력에 포털 뉴스 업무에 정통한 윤 의원이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려 했을 때는 단순한 항의 차원이 아닌 뭔가 더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에서 해오던 포털 통제를 그대로 장소만 옮겨 국회에서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윤영찬 의원이 몸담았던 네이버와 들어오라고 하세요의 대상으로 지목된 다음 카카오 모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뉴스 편집은 100% 인공지능 AI에 의해 이뤄져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다음을 창업한 이재용 전 소카 대표는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털에 AI가 했으니까 우리는 중립적이다라는 얘기도 무책임하다고 네이버와 다음을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AI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AI 시스템이니까 중립적이라고 답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지적입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그래서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뉴스 편집을 하도록 설계된 AI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 편집 AI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없는 외부의 판단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네이버와 다음은 영업비밀 등을 내세우며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태출 의원이 어제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그 대표 및 임직원도 이른바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정청탁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그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포털 뉴스 편집의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나아가 방송법처럼 포털 뉴스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털이 훨씬 더 방송보다는 접근성도 많고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면 이 포털의 중립성은 더더욱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 문제로 다스려야 한다. 뉴스 공급 주체인 네이버와 다음에 뉴스 편집과 노출, 배열 관련 형평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도 숙제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직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낸 원포인트 인사가 났습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발탁 배경으로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선 굳이 한 명을 이렇게 인사내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5급 국가공무원 공채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중 여자 교육생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퇴학당한 데 불복해 소송을 낸 합격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진을 찍다 우연히 피해자가 함께 찍혔을 뿐 불법 촬영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3월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절도 등 전과가 10여 차례 있어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1948년 10월 일어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사건 발생 72년이 지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돌아가시거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